자, 그럼 일단 질문 소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일단은 64페이지에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B의 31번이에요. B의 31번. 보시면 F가 일단 2차 함수라는 얘기를 해줬네요. 그죠? 2차 함수 fx가 주어져 있고 가의 내용을 봤더니 fx분의 x가 어디에서 x 이퀄 1과 x 이퀄 2에서 불연속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 나에 의하면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2분의 fx가 4로 간대요. 이랬을 때 f 사이 값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결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불연속이라고 하긴 했지만 여기서 뭐 딥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지. 왜 1과 2에서 불연속이겠어? 분모 자리가 다항함수인데, 그지? 이유는 딱 하나죠. 0되니까. 정의가 안 돼서지. 뭔 얘기인지 가시죠? 딱히 거스를 게 그거밖에 없어요. 불연속이 됐다는 얘기는 F1과 F2가 0이 되기 때문에 불연속인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얘기인즉슨 fx가 2차 함수인데 1넣어도 0, 2넣어도 0이라는 건 fx가 최고 차항계수가 뭔지는 몰라. a라고 놓을게요. 놓을 수 있겠지만 x-1과 x-2라는 인수를 갖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에서의 내용을 이 정도 뽑아냈으면 끝.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을 갖다가 나의 식에다가 이제 때려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x-2분의 a에 x-1에 x-2이 들어갔으니까 찹찹 해주고 이때려 넣으시면 a니까 그게 산 거죠. 4 집어넣고 나머지 4 집어넣으면 끝. 이렇게 끝나겠다. 그죠? 그런 문제고요. 다음 세 결정 문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없었죠? 한동안 쭉 없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성함수 관련되어서는 극한이나 연속 문제는 나는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볼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최대 최소의 정리도 좀 거리가 멀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사이값 정리이긴 한데 최근의 추세를 보면 또 나온 적이 없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게 사이값 정리 정도인데 뭐 그렇고요. 넘어가셔서 105번이었나요? 105번 같이 보겠습니다. B의 105번입니다. A가 2보다 크고요. 이런 함수 fx에 대해서 fx가 찹찹찹 어떻대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래요. 언제?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ax래요. 언제? x가 2보다 클 때. 이런 fx에 대해서 또 gx라는 애가 있는데 gx라는 애는 얘랑 별개입니다. gx라는 애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예요. 이런 gx라는 애가 또 있고요. 요 두 녀석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놓고 h1에다가 h3 더한 게 얼마냐요? h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줬습니까? h에 대한 정보는 x가 1이 아니고 x가 a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hx는요 fx분의 gx래요. 그리고 나의 정보 여기 가하고요. 나에 의하면 h1이랑 ha랑 같대요. 오케이, 이런 문제 있겠습니다. hx를 먼저 좀 잡아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러네요. 일단은 1로에서의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잖아. 그죠? hx가 뭐 연속이다 이런 얘기 있나요? 있네요. 그죠? 내가 여기 코멘트를 안 했는데 문제 박스 친 거 바로 위에 보시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hx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hx에 대해서 h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확인하셔야 되냐면 문제에서 x가 1이 아닐 때 얘라고 했거든. 근데 h를 또 써먹거든.
그러니까 난 1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에 대한 좀 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원형의 지혜 가시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면 연속이 있으면 매우 좋아요. 왜? x가 1일 때 연속이 된다면 x 이퀄 1일 때에서의 함수값과 x 이퀄 1일 때 극한값이 같겠죠. 그죠?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써먹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리미트 x를 1로 보내봅시다. 그때 hx에 대해 좀 얘기해 봅시다. 그럼 gx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는 없으니까 gx라고 깔아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쵸? gx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죠. 3차 함수 gx에 대하여 연속이다. 아, 뭐가 문제인지 알겠다. 요 얘기 전에 승지야 뒤에 앉으면 안 돼? 저쪽에? 오히려 너무 붙어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래 아예 앉아 그러면. h가 연속이니까 fx가 x 이퀄 1을 대입해 주시면 어때요 이거? 1 한번 넣어보실래요? 그러니까 1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연속이 되잖아. 그럼 이게 실제로 fx가 분모가 0이 될 때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되잖아. 그 얘기 좀 해봅시다. 그래서 위에 있는 fx를 보니까 분모 자리에 위치하게 될 fx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a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네. 여기 보시면 f에 실제로 1 대입해 보시면 0 되죠. 1로 보시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죠. 2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1 넣으면 0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1 넣으면 0 되죠. 그죠?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 거기도 하고 또 밑에 여기 a가 2보다 크댔으니까 1 여기다 대입하면 또 0 되죠. 그러니까 fa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문제가 되는 거냐. 그럼 gx는 반드시 x-1이랑 x-a를 인수로 가져야만 하겠다. 그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죠. 그지? 그래야지 약간 차적해주면서 어떤 값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로 말미암아 hx가 연속이 되려면 분모가 0이 되려고 했을 때 나도 0이지롱 이러면서 약분을 차작해주자는 거지. 그런 포맷을 가지시면 되겠다. 그런 포맷을 가지시면 되겠다. 나머지가 문제인데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최고차항계수 1을 했으니까 그냥 요 두 개를 바탕으로 해서 gx 자리를 x-1과 x-a와 x- 뭐가 더 있겠지 라고 그냥 둡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이 돼야 돼. 즉 존재해.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게 함수값이랑 같을 건데 어쨌든 존재한다는 얘기는 0이 됐을 때 0분의 0꼴 되면서 적당한 값으로다가 이제 발산하지 않게 수렴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로부터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꼴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지. K자리 뭔지는 몰라. 이제 구별해 보셔야 돼요. 저걸 이제 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저것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리미트 x를 1로 보냈을 때 hx를 생각해 볼게요. 이게 h1이 될 겁니다. 왜냐면 연속이니까. 그죠? 여기 결과적으로 h1이 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고요. 자,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hx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자, 1의 근방을 생각할 거죠. 그러니까 요때는 fx를 뭐로 생각하셔야 돼? 요 녀석으로 생각하셔야 돼.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으로 생각하셔야 돼. 그지? 1이니까 1근방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fx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될 거고 분자 자리에 있는 gx는 항상 똑같죠. 뭐 그냥 최고차항 계수 1인 3차 함수니까 요거 그대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그대로 들어가서 x-1에 x-a에 x-k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분모 자리가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인수분해가 잘 되잖아요. x-1과 x-3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실제로 fx 자리도 인수분해 해놓고 다시 써놓을게요. x-1에 x-3이죠. fx 자리죠. 분자 자리, 저기 x가 2보다 작고 나갔을 때 자리도 이렇게 해놓고 판단해 보시면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1을 때려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위에다가 1 집어는 1-a에 1-k라고 일단 써놓읍시다. 계산 나중에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두실 수 있을 거고 HA는 어떨까요? HA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를 a로 보냈을 때의 hx인 건데 요때도 a 자리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요 식으로 이제 fx 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 자리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가 있는 거고 분자 자리는 똑같죠. 똑같이 x-1에 x-a에 x-k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요게 또 HA가 돼서 요 녀석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지? 푸는 방향은 이런 식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쨌든 분모 자리도 내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실제로 인수분해가 잘 돼가지고 마이너스 x로 묶어냈을 때 x-a라는 인수가 존재할 거라 보시는 바와 같이 x-a가 소거됩니다. 첩첩 소거가 되고요. 그죠? 여기다가 a를 때려 넣으시면 분모 자리는 마이너스 a분의가 되고 분자 자리는 a-1에 a-k가 될 건데 얘네들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맞아. 그죠? 변수가 두 개인 게 좀 불편한데 다른 내용이 뭐가 또 없을까? 좀 찾아볼까요? 괜찮은 거 뭐 없나? F가 문제되는 건 없고 GX가 최고치 한계수가 1이냐 요게 있겠다. 요거랑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써먹으려고 요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같아 요를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사실은 A와 1은 같지 않으니까 2보다 크니까 요렇게 약분하면서 마이너스 하나 떨어버릴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긴 한데 여전히 A랑 K 사이의 관계식인 거잖아. 뭐 하나가 딱 뚜렷하게 나오지 않잖아. 그지? 그게 불편해서 하나를 더 따질 건데 뭘로 따질 거냐면 여기서 차가 날 겁니다. 여기서 차가 날 겁니다. 자, F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에요. 그럼 당연히 H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H는 X 이퀄 2에서도 연속이어야 되죠. 쌤 갑자기 왜 뜬금없이 X는 2에서 연속을 얘기하나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HX를 정의할 때 fx분의 gx인데 그 fx 자리가 경우에 따라서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이 2로다가 수렴시켜 버리자고.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다를 거거든. 걔네들이 같다라는 식으로다가 식을 하나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A랑 K 사이 관계식이 하나 더 나오는 거지. 그렇게 접근하자는 거죠. 이해가세요? 자, 왜 이렇게 한다? fx가 x값에 주어진 범위에 따라서 주어진 식이 달라. 다른데 걔가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fx 자리가 그때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2로 보냈을 때 연속이 돼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계산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당연히 gx는 3차 함수인데 다항함수입니다. 그래서 2로 보내는 우극한이나 2로 보내는 좌극한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분자는 어차피 똑같을 거야.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니? 그러니까 hx라는 녀석이 x는 2에서 연속일 거니까 결국 내가 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x를 2 플러스로 보낼 때랑 2 마이너스로 보낼 때 똑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렇게 표기할게요. 2 플러스로 보낼 때랑 잘못 썼어. 플러스 2가 아니라 우극한으로서의 의미. 아니 그냥 정석적으로 써볼까? 리미트 x를 2 플러스로 보낼 때나 리미트 x를 2 마이너스로 보낼 때나 같을 거야로 문제를 풀 거긴 한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때 fx분의 gx, 이때 fx분의 gx가 분자 자리가 전부 다 어때요? 똑같잖아요. 같은 식에다가 같은 값을 대입하는 격이잖아요. 이해가세요? 분모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fx분의 gx고 얘도 fx분의 gx인데 그나마 분모 자리에 있는 fx는 x가 2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식이 바뀌는데 어차피 분자는 똑같을 거잖아. 그럼 똑같이 2를 대입해주면 날아갈 거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분모가 같아지냐고요. 실제로 2 넣어보세요. 같아지겠냐고요. 같아지는 A가 존재할까요? 그거부터 일단 체크를 합시다. 같아지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안 같아지면은 좀 답정너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다시 그럼 분모만 같아지면 이게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지 일단 점검할게요. 그래서 실제로 분모가 같아지나 혹시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의 fx랑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의 fx가 같아도 되나를 먼저 점검하는 겁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답이 좀 정해져 있긴 한데 그럼 한번 체크해 보시면 2-로 보내면 요 식이죠. 여기다가 2를 때려 넣은 거예요. 그럼 얼마겠어요? 4 빼기 8 더하기 3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맞아요? 몰라. 나 계산 되게 못하잖아. 됐습니까?
얘는 어때요? 여기다 2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겠죠.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2a입니다.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 계산을 더 이어나가 보시면 2a가 3이 되는 거고 a가 2분의 3이거든요.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되죠? 2보다 크다며. 그러면 쌤 이거 문제가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분모는 원래 안 같아지는 건 거야. 그래서 이걸 만족한 a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래서 a가 예를 들어 뭐 3 같은 거라고 하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쌤 그럼 fx는 x는 2에서 불연속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좌극한 우극한 다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냐고요? 없다고요. 정상인 겁니다. 오케이? 정상인 겁니다. 그러면 얘를 연속으로 만들어준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분모가 같아질 수가 없으니 분자가 뭐가 돼주면 돼요? 0이면 되잖아. 뭔 얘기하는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니까 분모가 다른 거야. 이를테면 분자는 똑같아. 분자가 똑같이 a고 a라고 쳐봐. 근데 분모가 얘는 2고 분모가 얘는 3이야. 2분의 a랑 3분의 a가 같대. 말이 안 되잖아. 아니야, 말이 돼. a가 0이면 돼. 그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최초로 뭘 체크한 거예요? fx분의 gx인데 fx가 같은지를 한번 혹시나 가능한지 점검한 거예요. 점검했더니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렇게 해달라면 a가 2보다 크다라는 사실과 모순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내가 중간에 답정 넣으라고 했잖아. 그지? 뭐가 답정 넣는데? 분자가 0이겠네. 이 생각으로 하시면 된다고. 즉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결론 안 됐다. 안 된다.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의 gx가 즉 얘는 연속함수기 때문에 G2가 뭐다?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그럼 이걸 미리 알았으면 K자리에 2 대입할 걸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2 대입해서 0 돼야 되잖아. 분명히 x-1과 x-a라는 인수가 존재하는 건 알아. 인수 하나 더 있을 건데 최고차함계 더 1이고 그지? 그렇다면 이 자리가 2인 거지. 2인 거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럼 끝났죠. 진짜 끝났죠. 그래서 요걸로 말미암아 K자리가 2가 되는구나를 확인을 한 거고요. 요걸 미리 했으면 세팅을 좀 쉽게 했을 텐데. 그래서 요 자리에 2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같답니다. 계산 마무리 해볼까요? 오른쪽부터 보이나? 보인다. 그치? 여기다가 이제 2 대입하고 여기다 2를 대입해 주시면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에 여기 2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a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여기는요. 여기도 2 대입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분의 a 마이너스 1에 여기 2 대입할 거니까 a-2입니다. 이게 같아요. 그죠? a는 분명히 2보다 크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약분 될 거고요. 그죠? 남아있는 녀석을 봐주시면 넘어가라! 해주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꿀게요. 넘어가라 하면 이제 a고요. 2 넘어와서 2a 마이너스 4고요. 넘어와서 a고요. a 빼기 4가 0이 되는 거니까 a는 4겠네요. 그죠? a가 4인 거 알았으니까요. a가 4인 거 알았으니까요. 이 자리가 이제 4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2가 되는 거고 됐죠? 그럼 gx를 구해버렸어. gx도 구했고 fx는 알고 있어. 자 그럼 이제 1 대입해 3 대입해 끝. 이렇게 풀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계산하시면 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왔어. 왜? 하나만 더 봅시다. 116번 2023 학년도에 나왔었던 수능 출제 문제고요. 2023 학년도 수능 기출이고요. 당시 문제가 14번 문제 4점짜리고 나는 요걸 준킬러로 분류했습니다. 나는 준킬러로 분류했어요. 다항함수 fx라는 애가 있고요. 함수 gx가 요래 생겼습니다. x래요.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어 있고 fx래요.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고 해놓고 hx가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g의 x 플러스 t와 곱하기 리미트 t를 2 플러스로 보낼 때 g의 x 플러스 t에
곱입니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기억 H1은 3이다. 니은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디귿 G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하고 G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해서 감소하고요. G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되면 HX는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아우,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특히나 중간에 있는 이 극한식은 진짜 가독성이 확 떨어지는, 그치? 변수가 2개나 되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일단 gx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fx에 대한 정보는 다항함수인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완전 프리한 녀석이고요. 난 다항함수야 이러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고요. gx에 대한 정보는 일단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gx에 대한 녀석을 그래프로 한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y축. 그러면 1보다 클 때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y는 x가 되는 거니까 또도도도 1 구멍 뽕 이렇게 마이너스 1 요전에도 마이너스 1 또도도도 구멍 뽕찍 이렇게 생겼겠다. 그지? 요까지는 확정이고요. 중간은 몰라가 정답입니다. 중간은 몰라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뭔데? 몰라.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달라. 그냥 다항함수래. 다항함수래.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미지의 영역이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는 이 미지의 범위가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gx는 fx인데 적당한 다항함수라는데 어떤 다항함수? 뭘로? 이 상태인 거죠. 오케이? 문제 상황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인 거고 다항함수가 어떻게 주어진 개뿔, 십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때 일단 기억부터 딱 봐도 어때요? 간단하잖아. 맞는지 틀린지 점검 정도는 할 수 있겠잖아요. 그지? 요거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준킬러급 문제고요. 시간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노가다도 뛸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시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H1부터 체크해 보시죠. H1이라고 하면 뭐 앞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신다면 H1은 결국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보낼 때의 g에 1 플러스 t가 되는 거고요. 그죠? 1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곱하기 리미트 t를 2 플러스로 보낼 때의 g에 1 더하기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소 복잡하게 느끼실까봐 다시 설명드리면요. 보세요. 요거 따로 계산한 결과를 곱하시면 될 텐데요. t를 어디로 보내? 0 플러스로 보내. 그럼 0보다 살짝 큰 거야. 그지? 그럼 여기가 0 플러스인데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하고 있죠. 그럼 얘는 1 플러스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기해 본다면 정식 표기는 아니지만 내가 이런 표기를 종종 쓰죠. 1 플러스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로 가는데 우극한이야. gx인데. 그죠? 그러면 솔직히 알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얼마인 줄 알죠. 되겠습니까? 얘는 또 어때요? 얘는 또 어때요? 2 플러스로 간대요. 1 더하기 2 플러스니까 3 플러스가 되겠죠. 됐습니까? 결국 얘는 곱하기 g에 3 플러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다 보시는 게 어때? 다 1보다 클 때잖아. 그치? 다 y는 1보다 클 때이기 때문에 1 플러스 보내면 1일 거고 3 플러스 보내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일 거고 여기가 3 정도 될 거니까 요 정도일 거거든. 그죠? 3이겠죠? 왜? y는 x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너는 1이고 너는 3이야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럼 그 결과는 3이겠죠. 뭐. 그죠? 그래서 기억은 딩동댕동이 된다. 맞다. 오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니은을 볼까요? h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뭔 소리? 연속이 되나? 모르겠네요. 연속이 되나 모르겠네요. 연속이 되나? 아니 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큰 쪽은 상관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만약에 저
x가 들어간 자리에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대입한다면 얘네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 알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사이지, 이 사이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지. 요거 좀 지우고 문제 파악은 됐으니까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째려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생각해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fx가 정의가 안 됐지. 정의도 안 됐는데 연속이라고? 될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잔뜩 하고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일 중에 대표적인 건 뭐예요? 발례 찾는 거죠. 발례를 한번 찾아보자 이거지. 안 될 것 같죠? 이거 되겠어? fx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상황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게 만약 x자리가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러면 hx는 여기도 1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죠?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t를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그냥 t 플러스 1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요. t 플러스 1이 아니라 t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t를 0으로 보내는 거니까 요건 x가 될 거고요. 얘는 x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항함수긴 해요. 문제가 없어요. 또 문제가 없는 게 x자리가 그러니까 요 구간 안에서만 잡히면 돼. 2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2 플러스 요 자리가 마이너스 1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두 칸 가면은 마이너스 3이니까 x자리가 만약에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문제가 안 됩니다. x자리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도 그때 h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니까 요 그래프 위에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y는 x 위에거든. 봐봐! 너무 어렵나? 자, 보세요. 내가 x를 어디로 잡자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아까는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잡았어. 왜냐면 우극한으로 따져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2가 이쯤 되고 마이너스 3이 이쯤 되면 얘보다 작은 값을 잡았다고 치자고. 걔가 x야. 오케이? 거기에 이미 x를 내가 잡았다고 치면 여기다가 2를 더해봐야 여기란 말이야.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요 그래프에서 우극한이나 x에서 2를 더한 다음에 우극한 따지는 거나 그냥 함수값이잖아 라고 해석해 줄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얘입니다. 똑같은 함수예요. 그냥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는 뭐야? 요 사이 미지의 값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바로 발례가 떠오르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있는 fx가 그냥 직선이야. 직선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어요. 찍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그냥 대충 해봤어요. 그냥 그러니까 감소하는 그래프예요. 감소하는 그래프라서 감소하는 직선이라서 이런 식으로 생겼어. y는 fx가 이렇게 생겼어. 뭔지 잘 몰라. 이렇게 생겼어. 어쨌든 여기서 불연속이 되도록 잡아놨다고 쳐요. 그러면 함수 hx가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렇게 될 거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얘네들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서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h의 마이너스 1을 체크할 거잖아. 그럼 리미트 t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있을 거고 곱하기 리미트 t를 2 플러스로 보낼 때 g에 마이너스 1 플러스 t가 있을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거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보면 뭐가 되냐면 얘는 그 g에 0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 되는 거고요. 되겠어요? 얘는요. 곱하기 g에 2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요. 1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랑 1로 가는 우극한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네들의 곱이야. 되겠니? 1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딱 정해놓으면 이렇게 된다고. 됐니? 그럼 얘네들이 곱한 결과가 이 결과가 되는 거겠죠. 뭐 지금 그림으로만 따지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일 테니까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내가 마이너스 1을 딱 대입한 값이 이렇잖아.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어떡해? 조금이라도 작으면 이렇게 얘네들이 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극한이 올 거 아니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얘네들이 곱하게 될 거란 말이야.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발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요 문제 파악이 되십니까? 근데 지금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안 나올 거야. 그냥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야. 그냥 극한을.
사실 연속 문제라기보다 극한 문제인 경향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니은은 안 될 거다. 딱 1로 정해놓으면 마이너스 1로 정해놓으면 여기랑 여기랑의 우극한이 곱해. 우극한 곱해봐인데 그래프가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가는 순간 이렇게 곱해가 되고 이렇게 곱해. 그럼 극한으로 보냈다고 치면 이렇게 극한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달라질 거다라는 거고요. 디귿도 보세요. 디귿도 g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감소할 때 g-1이 마이너스 2면 g-1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g-1이면 얘잖아요. 얘니까 g-1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g-1이 마이너스 2가 됐다는 얘기는 이렇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함수 fx가 봐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니까 함수값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건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는 요거야. fx야. 따라서 g의 마이너스 1은 f의 마이너스 1이야. 그게 마이너스 2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 사이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야? 요 사이의 그래프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 그래프가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감소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소하는지 자세한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값이 마이너스 2야 라고 주어진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hx는 실수 전체에서의 최소값을 가짐.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는 말을 보니까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연속에서? 무슨 정리? 최대 최소의 정리가 떠오르시면 되는 겁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다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요원할 수밖에 없는 게 보시면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이 되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함부로 못 합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최대 최소의 정리로 설명해야 된단 말이야. 안 된다고. 되겠어요? 그래 디귿도 땡입니다. 애들이 디귿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정리 이해하기 좀 힘드니까 다시 실수 전체에서 최소값을 가지려면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도 색칠했을 거니까 여기서 최소값 아님이라고 오해하게끔 문제를 만들어 놨다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고.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곱한 거야. 두 칸짜리를 곱한 거야. 따지고 보면 이렇게 두 칸짜리 곱한 거. 이해가세요? 두 칸에서의 함수값들을 곱한 값이 hx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x라는 녀석은 두 칸인데 이 두 칸이 여기 간격이 2 차이 나는데 오른쪽에서 온 값으로 체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여기까지 곱해서 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바뀐다니까? 됩니까? 이렇게 바뀐다니까? 그럼 연속일 리가 없잖아. 얘네들이 곱한 값이 일정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 이게 기울기가 뚝 떨어지면 최소값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완만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곱한 게 더 작을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안 됩니다. 어렵죠? 이 정도로 보세요. 준키를 안 푸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까지 봤으면 연속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요. 아이고 드디어 미분 들어가네. 미분을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졸려서 화장실 좀 다녀오세요.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자, 미분계수와 도함수 C 펴주시면 되고요. 일단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는 개념 파트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제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일단 작년에 충격적이었던 게 두 문제가 나왔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원래는 한 문제 나와야 되는데 두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뭐 그 이유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미분계수의 정의가 2점짜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평소에 나오는 미분법, 계산 문제 하나가 원래 3점짜리로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2점짜리가 얘로 선정됐다는 느낌 정도? 원래 2점짜리가 돌아가면서 내요, 보통. 미분계수 계산 문제를 내기도 하고 미분계수 정의를 내기도 하고 부정적분을 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 정도에 나오다가 그냥 아다리가 걸려서 문제가 나왔다. 기본적으로는 3점짜리 하나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개념을 생각하실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잘 모르면 좀 애로사항이 좀 생기기 때문에 개념 설정을 매우 잘 해두셔야 된다. 매우 중요하다. 그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미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미분계수와 도함수 파트를 그냥 한 큐에 쭉 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미분이라는 것을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의 개념을 잡을 때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뭐죠? 뭐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게 미세하게 나누어서 그 변화율을 살펴보는 거잖아. 근데 처음부터 미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미세한 얘기를 먼저 하죠. 그게 무슨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의 정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평균 변화율을 없인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쉽지만 평균 변화율의 개념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다른 데에서도 다 써먹어요. 넘어가서 활용 가서도 평균 변화율의 정의가 뭐였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는 어떤 적당한 구간이 주어져 있을 때 A부터 B까지 함수 fx가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생겨 먹었으면 x 이퀄 a라는 포인트에서 x 이퀄 b가 되는 포인트까지 서로 다른 두 점을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만큼 변화했는지 평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죠? 정의상으로 보자면 어떻게 정의를 하냐? 통상 이렇게 정의하죠. 야, x값 얼만큼 변했어? 그걸 델타 x라고 표기하고요. 그죠? x값의 변화량, x값의 증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때 y값이 어떻게 변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변했죠. 그죠? 이 변화량을 우리가 델타 y, y값의 증분, y의 변화량이라고 해서 오케이?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고 한다면 통상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표현을 써주고요. 그죠? 근데 만약 구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뭐 a부터 b까지 라고 정해져 있다면 식으로 썼을 때 이제 b-a분의 fb-f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이다. 자, 평균 변화율은 기하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떤 기하적인 의미? 요점 지나가죠? 요점 지나가죠? 그런 뭐? 직선이죠? 어떤 선이야? 직선이잖아요. 그지? 이 직선에 무엇을 의미해요? 기울기를 의미하죠. 오케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두 점 a, fa랑 이 점과 a, fa랑 b, fb를 지나는 그런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다. 요걸 나는 할선이라고 불러요. 할선. 가를 할자에 직선 할 때 선 해가지고 주어진 그래프를 가르고 지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할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있는 용어긴 한데 고등학교 교과정은 없지만 할선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할선의 기울기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b-a분의 델타 x분의 델타 y를 b-a분의 fb-fa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보세요. 여기가 a잖아. 그치? a에서 얼마만큼 갔어? 델타 x만큼 간 거잖아. 그러니까 b라고 써 있는 자리에 b를 쓰지 말고 a 더하기 델타 x를 대입하는 거지. b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a에서 델타 x만큼 갔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빌려와서 a가 들어갈 자, b가 들어갈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대입하시면 분모는 델타 x고 분자는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가 되지. 요것들이 전부 다 평균 변화율이지. 그죠? 할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정도면 평균 변화율을 세울 수 있는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 정도가 되고요. 자, 근데 불만이 뭡니까? 나는 미분할 건데 너는 안 미분하잖아. 나는 미세하게 나누어서 변화율을 살펴보고 싶은데 너는 그런 거 개뿔도 없잖아. 이게 뭐가 미세해? A부터 B까지. 그죠? 그러니까 구간으로 잡아놓은 걸 어떻게 하자? 점에서 체크하자 라는 취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간이 점이 될까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되죠. 구간이 아니라 점으로 인식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라는 방법도 있고요. B를 A로 극한으로 보낸다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표현에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바보야. 델타 X분의 델타 Y 라고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혹은 리미트 B를 A로 보낼 때 B-A분의 FB-F 이런 표현도 가능한 거고요. 근데 이런 표현이 되게 어색하지. 왜냐면 보통 우리가 A, B, C, D 이런 애들은 상수를 대신하는 문자로 하기 때문에 변수로 인식을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B를 A로 보낸다는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해서 좀 이거 B라고 쓰지 말자. B는 어색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B가 들어갈 자리에 통상 그냥 대표적인 변수인 X를 집어넣는 편이죠. 똑같은 식인 겁니다. 그래서 X를 A로 보낼 때 fx, x-a분의 fx 빼기 fa.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없으면 뭐야? 평균 변화율. 리미트 붙으면 뭐야? 미분계수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냈을 때 델타 x분의 f에 a 플러스 델타 x 빼기 fa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부 다 뭘 의미한다? 이게 이제 미분계수다. 그죠? 미분계수의 말뜻조차 그래요. 미세하게 나누어 계산한 수입니다. 뭘 계산했는데? 변화율. 그래서 미분계수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순간 변화율이야.
율이라는 건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 순간적인 변화의 비율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사항은 똑같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요 그래프 개형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고 치면 함수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A부터 B까지였는데 B라고 하지 말고 이제 X로 바꿔 쓸게요. 왜냐면 우리 이거 움직일 거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원래 델타 X가 요만큼의 델타 X였거든요. 그죠? 요만큼의 델타 X였는데 요걸 0으로 보낸다. 즉 여기 있는 X를 어떻게 하겠다? A로 보낼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는 A, FA부터 X, FX까지 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잡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땡길 거잖아. 그지? 땡길 거니까 X가 일로 와. 일로 와, 이 짝스가. 일로 와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극한으로 붙으면서 결국 하나의 직선에 가까워질 건데 그 직선이 무슨 직선? 주어진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접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접선이 된다. 짠! 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접선의 정의 알아요? 뜻 말고? 접선의 정의. 접선을 여러분들이 언제 처음으로 정의를 하냐면 원방 배울 때 처음으로 해요. 원방 배울 때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이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접선이라고 하자라는 식으로 처음 정의해요. 근데 이건 원과 접선의 관계인 거고, 그지? 근데 일반적인 접선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 그지? 접선의 정의가 이렇게 일반적인 곡선이 있고 그 녀석의 접선을 논하고 싶으면 어떻게 정의하냐면 할선의 극한으로 정의해요. 앞 중간에 리미트 씌운 거잖아. 극한 씌운 거잖아. 그지? 그래서 할선의 극한으로 접선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극한으로 만들었는데 할선 일단 뭐였어? 서로 다른 두 점 딱딱 찍은 다음에 이거 두 점 지나간 직선이잖아. 그지? 그래서 주어진 그래프를 어때? 가르고 지나가는 선이니까 내가 할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 그죠? 그 할선을 어떻게 한다고? 한 점을 땡겨. 다른 한 점을 점점 리미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땡기다 보면 점점 하나의 직선으로 가까워질 거라고.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접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다시 접선은 뭐? 할선의 극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접선을 만들었죠. 그럼 이 접선에 무엇이 기울기가 미분계수가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원래 할선의 기울기였는데 리미트 붙어서 할선이 접선이 된 거니까 그 녀석의 기울기를 말하는 게 미분계수다라고 말씀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x 이퀄 a라는 포인트를 잡아놓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이 표현은 이제 쓰긴 썼는데 잘 안 쓰고요. 요건 나중에 도함수 쓸 때 쓰는 표현이고요. 통상은 그냥 요런 기호를 써버리죠. F'A라고 써버리죠. 요게 미분계수다. 됐죠? 미분계수의 정의는 이러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좀 귀찮으니까 x를 a로 보낼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정도는 쓰는데요. 델타 x가 들어갈 자리는 보통 h로 바꿔 쓰는 편이죠. 됐죠?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의 정의가 있는 거지. 자, 이걸 또 어떻게 합니까? 그때 구하려니까 엄청 귀찮죠. 야, F'1 구해봐. 구했어. F'2 구해봐. 구했어. 뭐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인데 야, F'1 좀 구해봐. 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리미트 x를 1로 보낼 때 x 빼기 1분의 fx 빼기 f1을 해볼게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지? 뭐 x제곱이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때려 넣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fx 자리가 x제곱이니까 x제곱 빼기 1이 될 거고 인수분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2가 나왔어. 그지? 구했습니다. 야, 그럼 f'2도 구해봐. 알겠습니다. 리미트 x를 2로 보낼 때 x 빼기 2분의 x제곱에서 2 대입하면 4니까 요걸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 분자 뭐야? x 플러스 1이랑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 마이너스 약분하고 2 대입했더니 4가 나왔네요. 라고 했어. 야, 이제 f'3 구해봐. 하는 거지. 슬 짜증나지.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는데 x 빼기 3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9입니다. 요거니까, 그지? 그래서 구했어. 뭐 6 나왔어. f'4 구해봐.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귀찮아! 언제 다 일일이 이거 언제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뭡니까? 미분계수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특정한 한 점이라는 거예요. x 이퀄 a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하나만 구하고 팀 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여러 개를 구하라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하기 싫어. 일일이 다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한다? 야, 이거 일반화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화가 뭐야? 특정한 지점 말고 임의의 x에 대한 얘기 좀 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좀 확장을 하자는 거죠. 개념을.
그렇게 탄생한 게 뭡니까? 그렇게 탄생한 게 도함수입니다. 도함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계수의 정의를 그대로 A가 들어간 자리를 X로 바꿔 쓰면 되지 뭐, 그지? 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야, 하자. F'X는요, 아, 개꿀이네. 리미트 X를 X로 보냈을 때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 하면 되지. 씨, 나 잘했지. 라고 하는 순간, 하는 생각이 들죠. 뭐 어쩌자는 소리지 싶죠, 그죠? X를 X로 보내는 건 뭐고, X 빼기 X분의 FX 빼기 FX가 뭔데? 문제가 뭐야? A가 들어갈 자리 X를 대입했을 때 위에 버전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버전이 살아남은 겁니다. 사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델타 X 버전으로 할 수밖에 없고, 기존에 솔직히 앞에 문제를 풀 때도 그렇지 않았니? 앞에 문제를 풀 때도 버전 1이 있고 버전 2가 있으면 버전 1이 계산할 때도 훨씬 편해요. 버전 2는 뭐 해야 돼? X를 대입하는 게 아니라 X 플러스 뭐 1 플러스 H, 1 플러스 델타 X 이걸 대입해야 되니까, 특히나 뭐 제곱, 세제곱 하는 경우 이거 전개하려면 엄청 계산이 귀찮거든요. 잘 사용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 정의를 쓰냐고. 왜? 도함수로 나가려면 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도함수로 나가려면. 그래서 버전 2를 갖고 A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X를 대입해서 정의를 하는 게 그게 도함수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때 델타 X분의 F에 X 플러스 델타 X 빼기 FX라고 하자라는 정의가 버텨진 거죠. 이게 도함수의 정의인 거죠. 그리고 이게 모든 것들의 발판이 되고 모든 것들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녀석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도함수의 정의라는 게. 근데 이제 델타 X라는 표현 쓰기 싫으니까 보통 뭐라고 바꿨습니까? 이 자리 H라고 바꿔 쓰죠. 귀찮으니까요. 델타 X 쓰셔도 됩니다. 이걸 H라고 바꿔 쓰죠. 통상. 여기까지가 정의와 관련된 한계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도함수를 만들기 위해 뭐 희한한 작업을 한 게 없어요. 그냥 일반화 하나 시킨 겁니다. A라는 특정한 숫자가 들어갈 자리에 임의의 X를 집어넣었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엔 이것도 있어야 됩니다. 미분계수라는 개념과 도함수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개념상으로는 같은 거야. 개념상으로는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차이가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특정되어 있다는 거. 얘는 일반적이라는 거. 이 차이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 미분계수와 도함수가 뭐 개념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정도는 인지하고 계셔야겠다. 라고 하면 정의적 맥락은 이렇게 쭈루룩 연결이 된다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얘기는 했어. 그 다음 뭐 봐야 되게요? 이렇게 하면은 미분 개념에서 매우 중요한 정의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번 띄어지는 겁니다. 평균 변화율에서 미분계수를 정의하고 미분계수에서 도함수를 정의하고까지 왔어. 근데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개념이 있어. 뭘 정의해야 돼? 미분? 무슨 성? 미분? 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다 인지하셔야 돼. 정신 차려! 미분 가능성. 미분 킹능성을 아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미분 가능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이 녀석이 사실상 연속이랑 거의 동급처럼 활용이 된단 말이야. 연속은 연속성이라고 해서 연속하니 연속하지 않니 이런 걸 분별하잖아. 그죠? 연속을 해. 왜 해?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걔네들이 같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불연속이래. 왜 불연속이야? 연속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요. 라든지. 좌극한 우극한이 다르니까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요. 라든가.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걔네들이 달라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미분 가능성도 접근해 주셔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일단 미분 가능성의 정의가 뭔데? 미분 가능하다의 정의를 아셔야 돼. 함수 F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데피니션 아시는 분, 정의 아시는 분. 정의 뭐게요? 함수 F는 X는 A에서 미분 가능. 정의. 정의 아시는 분. 네. 필요 없어요. 연속이어야 되긴 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속이 안 되면 말이 안 되긴 해요. 그거는 좀 디테일한 얘기긴 합니다. 맞아요. 맞는데 약간 그 느낌이야. 야, 이거 서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해서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좌회전을 한 다음에 우회전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접근한 거야.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빙고! 끝입니다. 요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분 가능하다? 긴 얘기가 필요 없어. 그냥 미분계수인 F'A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세히 F'A가 존재한다는 게 뭔데를 물어보면
그게 리미트 H0으로 보낼 때 하지 말자. X를 A로 보낼 때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가 존재한다는 얘기잖아. 이게 수렴한다?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런 말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게 수렴한다는 말을 하려니 극한으로 정의가 되니 극한값이 수렴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또 무슨 얘기야? 최악한 호흡과 같다는 얘기잖아. 라고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잠미분계수, 오미분계수라는 개념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건 잠미분계수, 오미분계수는 사실은 교육과정 왜지롱? 그거 몰랐지? 교육과정 왜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x-a분의 fx-fa와 요걸 이제 a-로 보낼 때 리미트 x를 a 플러스로 보낼 때 x-a분의 fx-fa가 같다라고 정의되는 게 맞잖아. 실제로 이거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지? 필요충분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잠미분계수라고 부르고 얘를 가지고 오미분계수라고 부르는데 놀랍게도 현재 교육과정에서 잠미분계수, 오미분계수는 교육과정 외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금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에요. 예전에는 용어만 안 썼지 그냥 다 써먹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 내신 문제들도 그러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은 수능 기준으로 따지자면 잠미분계수, 오미분계수를 따지는 상황 자체를 안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한다는 얘기지 아예 안 나온다는 얘기까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알아는 두셔야 되는데 요거 관련된 문제가 나오겠지라고 기대는 하지 말라고. 기대는 하지 말라고. 현재는 요런 문제가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안 보셔도 돼요? 위험한 얘기였군. 안 보셔도 돼요는 좀 그렇다. 안 보셔도 돼요는 좀 그렇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교육과정 왜니까 일단 이 용어를 쓰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분 가능성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잠미분계수와 오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에서 조금 더 발전해 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닌데 그래프가 아무리 연속하더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으면 요 x는 a라고 할게요. 요 포인트가 라고 하면 잠미분계수는 요 점 잡아놓고 요 점 잡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할선 이렇게 당기는 거거든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안 드라마틱하니까 조금 드라마틱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다고 칠게요. 이 자리가 x는 a라고 잡아요. 그래 놓으면 잠미분계수는 어떻게 오냐면 잠미분계수는 요 포인트랑 다른 한 점 잡는 걸 여기로 잡는 거야. 그지? x를 여기로 잡아가지고 이거의 할선의 극한으로 따지는 거니까 할선의 극한이 어떻게 오겠어? 이렇게 잡히면서 또도도도도 오면서 이렇게 오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접선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좌미분계수가 요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인셈이 되는 건데 점을 오른쪽에서 잡으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잡으면 할선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할선이 이렇게 오겠죠. 또도도도도 할선이 도도도도도 오면은 요 녀석의 접선은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각각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그 접선이 일치하지 않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되면요? 이렇게 생기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데요? 뾰족하게 생긴 거죠. 뾰족하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연속이라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걸 우리가 첨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첨점? 뾰족한 점? 첨탑할 때 그 첨자예요. 그래서 이런 게 존재한다면 미분 가능하지 않죠. 여기까지는 그냥 어설프게라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원래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봐봐. 접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접선 이렇게 오잖아. 일치하지 않지? 그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온 기울기랑 오른쪽에서 온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 이렇게 생긴 애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예전에 나왔으니까 예전에 나오던 문제랑 요즘 나오는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거 관련해서 잠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관련해서 옛날에는 막 이런 문제 냈어요. 리미트 뭐 h를 0 플러스로 보낼 때 0으로 보낼 때 그러니까 요 예시에서 그냥 다시 한번 착안하는 겁니다. 요 예시를 보세요. 요 예시에서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뭐 h분의 f에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에다가 더하기 h분의 f에 a 마이너스 h 여기도 마이너스 걸어놓을까? 마이너스 fa가 존재한다. 뭐 이런 문제, 기니디 문제인데 이런 게 옛날에 있었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 미분 불가능인데. 개꿀.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이런 거 존재 안 됐으니까. 틀려? 아니죠. 이거를 실제로 0 플러스로 생각해 보시고 0 마이너스로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얘네들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 이런 셈이 돼요. 얘는 마가 마이너스면 얘가 1이면 얘가 1이 되는 거고. 그럼 극한값이니까 존재 안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절대값 x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y는 절대값 x 그래프 기형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만약에 이거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니라고 말하면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다고 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0일 때에서의 우미분계수와 0에서의 좌미분계수의 합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합이에요. 그게 존재하니? 라고 물어보면 오케이? 우미분계수는 1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걸 더한 게 리미트에 대한 우극한이 되는 거고 리미트에 대한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고 1이 되는 거니까 반대가 되니까 더하면 또 0이 되는 거라 같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전에 이런 문제들이 주력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근데 지금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솔직히 이 정도는 안 나온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자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죠. 왜 될까요? 미분 가능하면 왜 연속일까요? 그 내용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봅시다. 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 될까요? 그건 산술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미분 가능하다는 게 뭐라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라는 거라고. 그지? 그럼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즉 f'a가 리미트 x를 a로 분했을 때 x-a분의 fx-fa인 건데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분모 어디로 가요? 분모 어디로 가요? 희재씨 정신 차리시고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이게 존재하는 거니까 분자가 0으로 감이라고 그냥 말해줘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필요충분 조건이 아니야.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되잖아. 그지? 이거 존재하겠죠. 오케이? 이거 존재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리미트 x를 이거 존재하겠죠가 아니라 이거 0이겠죠. 그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분자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겠죠. 그죠? 따라서 리미트 x를 a로 보낼 때 fx에서 fa 뺀 게 0이겠죠. 이 말인즉슨 얘네들이 같겠죠가 되는 거지. 그죠? 이 말이 또 무슨 얘기예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다는 얘기죠. 그게 연속이잖아. 이게 연속이 정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는 a에서 함수 f는 x는 a에서 연속임이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 오케이? 요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진짜 미분계수에 대한 이제 개념 정리는 끝입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될 거는 계산이긴 한데 계산 좀 이따 보고요. 정의 관련된 문제 몇 가지만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니네 너무 정신을 못 차린다 야. 자 넘어가 보시면 일단은 이제 도함수를 이용한 미분계수 문제인데 다 계산 문제니까 좀 이따 보시고요. 일단 뭐부터 봤으면 좋겠냐면은 정의 관련된 문제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연습 삼아서 54번 체크 54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서 쉬운 거 몇 개만 더 봅시다. 56번 체크 56번 좀 이따 하지 말고요. 다시 67번 체크 63번 체크 요 일단 세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세요. 잠 좀 쫓고 이어서 계산 문제 좀 볼게요. 풀어보세요. 다들 잘 하시네요. 67번 정도 감 안 잡히는 사람들은 한번 같이 보시고요. 잘 되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다른 문제 풀어보시고요. 자, 두 다항함수 fx랑 gx에 대해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 더하기 gx가 있습니다. 그게 3이고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 gx 분의 fx 더하기 3이 있습니다. 얘가 2고요. 문제에서는 hx를 fx 곱하기 gx라고 하겠대요. 라고 했을 때 h 프라임 0이 얼마냐? 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배비문법도 들어가고 있죠.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첫 번째로는 0분의 0꼴이다 전부 다.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라는 게 그래요. 미분계수나 도함수나 기본적으로 전부 0분의 0꼴을 갖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좀 해두시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갈 테니까 게다가 다항함수니까 극한을 취한 함수값 대입하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얻으실 수 있는 정보가
아, F0 더하기 G형은 0이구나. 이 말인즉슨 0은 내가 마음대로 더하고 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F0이랑 G형을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요식을 살짝 바꿔서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분의 fx 빼기 f0이 됐다 치고요. 더하기 gx 빼기 f0이 됐다 칠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그냥 빼기 0이 있다고 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게 는3인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녀석은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구조적으로 보자면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과 더하기 x 빼기 0분의 gx 빼기 g0이 아이고 이거 g인데 f라고 썼네요. 잘못 썼어요. G0 이렇게 놔두셔도 되겠다. 왜? F0 G0 더한 거 0이니까 빼도 상관없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요 구조를 말하는 거. 이게 지금 는3이 나온 거죠. 는3이라서 는3이다. 이게 뭐예요? F'0이죠. 이건 뭐예요? G'0이죠. 따라서 F'0과 G'0의 합이 3이구나 라는 결론을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또 어때요? X를 0으로 보내래요. 분모 0으로 가죠? 무조건 얘 때문에 0으로 가겠죠? 분자도 0으로 가야겠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도 바로 얘기가 나오는 게 분모가 0으로 가잖아. 0분의 0거니까. 분자도 0일 거 아니야. 따라서 F0이 더하기 3한 게 0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죠? 즉 F0이 마이너스 3이겠죠.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위에 거랑 합쳐서 생각하면 그럼 G형은 3이겠다. 그죠? G형은 3이 되는 거고 G형은 3이 되는 거고 그 생각으로 저 문제를 다시 봐주시면 저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때 x를 0으로 보낼 때 x 빼기 0분의 fx 빼기 f0으로 보입니다. 이거 오케이 되세요? 이거 오케이 되세요? 쌤은 3이었잖아요. 응, 3이었는데 3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3이 빼기 마이너스 3이라고 써도 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3은 f0이잖아. 그리고 이 자리 f0으로 고쳐 쓴 거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럼 남아있는 gx분의 1은 이렇게 따로 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이고. 실제로 리미트를 취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리미트를 취해 보시면 이게 는 2니까 이게 는 2니까 리미트를 취해 보시면 얘가 f'0이 될 거고 요건 어때요? 그냥 0 대입하라는 거니까 곱하기 뭐 g형분의 1이죠. 다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앞서서 확인했지만 g형이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 녀석은 3분의 f'0이 되는 거고 그게 2다라는 결론을 얻은 거야. 즉 f'0은 얼마? 6이구나. 자, f'0이 6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었다고 치면 g'0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겠구나. 그죠? 이렇게 또 얻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fx도 알고요. f0도 알고요. g0도 알고요. f'0도 알고요. g'0도 알아낸 거고요.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주어진 fx, hx가 fx랑 gx의 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곱해미분법으로 미분해 준 다음에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결국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있는 h'0이라는 것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 한 거에 0 대입한 거니까 중간 계산 과정을 생략하고요. f'0 g0 더하기 f0 곱하기 g'0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테입만 하면 끝나죠. 그죠? 6, 3, 요거 6, 3, f0은 마이너스 3, g'0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이렇게 되겠죠. 6, 3, 18 더하기 9 이렇게 되나요? 27인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겠고 이 정도 문제는 푸셔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인 정의 관련된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정리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도함수로 아싸리 넘어가서 계산법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되게 불편한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면 제발 공식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미분 자꾸 공식이래. 여기서도 그래요. 좀 불편한데 계산법이라는 정도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90페이지에 두 번째 그 제목이 90페이지에 미분 공식 이러잖아요. 그죠? 미분법의 공식? 무슨 말이야? 이게 미분법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미분법이 따로 있는 거고요. 미분 공식이 따로 있는 겁니다. 뭐 몇 개 되지 않는데 그냥 구별 안 하고 한 번에 부르면 안 돼요? 돼요. 그러려면 그냥 계산법이라고 하죠. 계산법. 미분 계산. 미분의 계산 하든가 미분의 연산 하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미분법에 뭐가 있습니까? 미분법에는 실수배의 미분법이 있는 거고요. 합의 미분법이 있고 차의 미분법이 있고 곱의 미분법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는 것까지 있죠. 얘네들이 미분법이 있는 거고요. 미분 공식은 뭡니까? 우리가 수에서 배우는 미분 공식은 다항함수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의 미분 공식인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다항함수의 미분 공식인 거고, 다항함수의 미분 공식은 딱 두 개뿐입니다. x의 n제곱 꼴은 미분하면 표기를 이렇게 해볼게요. y는 x n제곱이라고 다시 표기해 볼게요. y는 x의 n제곱이 있어. 얘를 미분하래. 그럼 y 프라임은 뭐야? nx의 n-1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로 적당한 상수가 있는데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0돼. 이 두 개가 다예요. 미분 공식은. 뭐 여러분들이 뭐 수학하는 사람, 뭐 수학을 뭐 전공한 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엄밀하게 뭐 해야 할 필요가 있겠냐 하겠지만, 공식이라는 표현은 사실 되게 제한된 영역에서 설명을 해요. 공식은 딱 그거야. 가정이 있어. 그리고 이 가정을 풀어내서 어떤 적당한 결론에 도달해요. 이 중간 가정을 생략한 거야. 근데 이 가정도 세팅이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근해 공식 같은 거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일 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포맷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애가 중간에 적당한 계산을 거치면 이렇게 생겨짐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표현을 대나가나 붙이는 게 아니라, 공식이라는 표현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특정한 포맷을 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긴 애가 어떤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됨이에요.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게 공식입니다. 오케이? 피타고라스 공식이라고 들어봤어요? 없잖아. 피타고라스 법칙이잖아. 내가 왜 미분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 여기 미분 법칙이야. 따지고 보면 룰이야. 룰. 여긴 특정한 형태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난 구별하자는 거야. 특정한 형태가 주어져 있어. 특히나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특정한 형태가 있는 게 미분을 거쳤더니 이렇게 되는 공식인 거예요. 오케이? 근데 특정한 형태가 아니라 fx, gx로 그냥 퉁쳐서 설명해. 그게 무슨 함수가 되든 상관없어. 이런 애들을 미분할 때는 미분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배의 미분법 뭔데? 함수 fx가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3을 곱했어요.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거야. 따지고 보면. fx가 있고 gx가 있어요. 걔네들을 더한 걸 미분할게요. 어떻게 돼요? fx 어떻게 생겼는데? 몰라. 그냥 미분 가능한 함수 아무거나 갖다 놔 다 통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분법인 겁니다. 오케이?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분법인 거고, 뭐 합차, 뭐 고배 미분법, 합성함수의 미분법 등등이 있는 거죠. 일단은 좀 언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실수배의 미분법 뭐야? y는 kfx야. 미분하면 어떻게 돼? 미분하면 kf'(x) 돼. 인 거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거기다가 3을 곱했대, 5를 곱했대, 마이너스 3을 곱했대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무시하시고 미분한 다음 그 다음에 그 실수 해주면 돼. 이런 거고요. 또 y는 fx 더하기 gx야. 라고 하면 y 프라임은 f'x 더하기 g'x야 라는 거죠. 뺐으면 빼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은 고배 비문법이야. fx랑 gx랑 곱했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y 프라임은 f'x gx 더하기 fx g'x의 곱이야 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이걸 우리가 흔히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미분하죠. 이거 고배 미분법이고요. 마지막으로 합성함수 미분법은 일반적으로 배우진 않고서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건 그냥 뭐의 n제곱 이런 식으로만 배우면 돼요.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세요. f의 gx라는 합성함수가 있으면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y 프라임은 f'x의 f'gx의 곱하기 g'x야.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건미분, 속미분이라는 표현을 써주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유도 과정도 설명하고 싶은데 뭐 굳이. 왜냐면 이쪽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계산에 좀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좀 억누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미분 공식도 다 유도 과정이 있고, 그 유도 과정은 전부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도함수의 정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도함수의 정의로 요 녀석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안 할게요.
안 할게요. 왜? 안 나올 거니까 그건. 안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정의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의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정의로 이 녀석들을 유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지. 도함수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는 얼마든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물론 쉬웠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무시하시면 안 되겠다. 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요. 개념 정리는 이 정도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끊어갈까요? 시간 애매한데. 화장실 다녀오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뒤에 유형 문제 들어갈게요. 자, 책 펴주시고요. 앞쪽에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 보이시는 유형 1, 2 있죠, 그죠? 계산해, 도함수 구해봐. 계산해, 이런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9번 2022 수능 대비, 뭐 17번, 18번, 19번 이런 애들도 통합형 이전이긴 하지만 꾸준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추세는 뭐라고 그랬어? 정의. 오케이? 정의 쪽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 계산 문제로 나오긴 했지만 뭐 나왔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고배비법 요즘 좀 자주 나오긴 했어요. 고배비법. 뭐 38번, 39번, 40번, 그죠? 42번, 43번 통합형 이후인데 고배민법이 거의 붙박이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럼 고배민법 나오나 보다 했는데 무조건 그게 또 나온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아까도 보셨죠? 정의 문제. 그래서 아까 54번 풀어보셨고 63번 풀어보셨고 그지? 67번 풀어보셨고 이쪽 관련해서 그냥 고배민법이 땡 하고 그냥 나온다기보다는 정의랑 좀 결부돼서 나오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유형 6 71번부터인데요. 보이시죠? 내가 아까 말했었던 작년 수능 나왔어라는 문제가 C의 74번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 아닌가요? 그치. 그게 계산 문제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리미트 h를 0으로 보낼 때 h분의 f2 플러스 h 빼기 f2 딱 보자마자 이거 f' 이네라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지?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보인다는 게. 그래서 이건 미분계수의 정의로 보셔야 된다. 관련된 문제들이 2024 학년도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일단 정의 관련된 내용들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어렵진 않죠, 그죠? 쉬운 정도 수준에서 2점 내지 3점 수준에서 나올 거다. 넘어가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시는 문제들, 뭐 유형 7이라든가 유형 8이라든가 다 중요해요. 오히려 앞쪽에 있는 계산 문제는 몇 개 해보시고 패스되어 있는 거 많을 거야, 그지? 앞쪽 보시면. 그래서 그거 다 푸실 필요는 없다고 난 생각은 되고요. 오히려 정의 관련된 문제들을 좀 빡빡하게 풀어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 관련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고 뒤에 뭐 비슷비슷해요. 뭐 미정계수 구하고 뭐 이런 애들 있으니까 알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사실은 이제 뭐 치환을 이용한다거나 뭐 미분 가능성을 물어본다거나 더 넘어가 보셔서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의 활용 뭐 이런 애들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매우 낮다고 보고 그래서 그냥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애들은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애들 걔네들이 이제 1파 따고요. 그죠? 무조건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넘어가서 120번부터 보세요. 120번부터 보면 미정계수 문제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뭐 항등식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래요. 요런 그 뒤에 또 함수의 결정이 있죠. 그러니까 유형 14랑 중간에 이래저래 있고 유형 17이랑 요런 애들 좀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같은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정도면 되지 않나? 정도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1등급 마스터 문제에서 풀만한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그래도 좀 괜찮은 애들을 좀 찝어주자면 없긴 없는데 아니,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굳이 1등급 마스터 문제 쪽은 안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겠다. 시간이 한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좀 하시고 진도는 더 안 나갈게요. 오케이?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문제 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제 풉시다. 네, 앞에 봐주세요. C 153번 볼 건데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아니 쌤 미분계수나
도함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하면 아니에요. 오케이? 이 문제를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문제가 좀 전형적인 3차 함수 유추 문제라서 그래요. 3차 함수의 유추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작년에도 3차 함수의 유추 문제가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극한에서.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그게 나름 신유형이었단 말이야. 신선했단 말이야. 그지? 그런 식으로 만들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도 3차 함수 유추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풀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같이 보자는 취지인 건데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풀기는 솔직히 좀 빡세요. 일단 3차 함수 유추라는 게 예전에는 그러니까 도함수의 활용으로 그냥 딴 하고 나오던 시절에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냥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아 그럼 너는 수학 만점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에게 이 문제는 당연히 풀어야 되는 얘기는 못해요. 나도.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설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이 뭘 뭐 중간에 뭐 과정이 긴가 보다가 아니라 그냥 요것 때문에 오래 걸려요. 시행착오. 시행착오라는 것이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냐면 있잖아. 3차 함수의 유추 문제, 그러니까 3차 함수의 유추라는 것은 그래프를 유추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미루어 짐작한다는 뜻이잖아. 유추라는 게. 그지? 그 그래프를 미루어 짐작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단서가 있어서 그 단서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린다는 게 아니야. 반대야. 그래프를 이것저것 그려보면서 이 그래프에 합당한 조건을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문제를 보시면 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일단은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그죠? 이 3차 함수를 가지고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건데 x의 값에 따른 게 아니라 fx에 대해서예요. 즉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애들은 x축보다 위쪽에 접했거나 만났거나 위쪽에 있는 애들은 거기다가 x 더하겠다는 얘기고 오케이? fx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그냥 2배 하겠대요. 그렇게 해서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겠대라는 건데 그 녀석이 한 점에서는 불연속 그리고 두 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연속인 게 하나가 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또 2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일단 하나는 기본빵으로 불연속한 거 있겠죠. 그죠? 그거 말고 첨점도 한다 하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무스하지 않은 녀석이 하나가 있는 거야. 띄워져 있는 게 하나 있는 거고. 그런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보면서 되는 걸 찾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단서로 삼아서 이 그래프겠군으로 한 방에 안 나온다고. 그게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사실 나름의 요령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 주시면 되느냐. 되게 완전히 진짜 우직한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우직하게 풀어본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일단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일단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감사하게도 1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궁극적으로 증가한다는 건 알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요거는 배제할게요. 뭐 이렇게 생긴 거 y는 x 세제곱꼴이라든가 오케이? 이렇게 생긴 건 배제할게요. 왜냐면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마. 될지도 모르잖아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배제하고 이렇게 생긴 애를 기본 베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함수는 이런 애들 고려해볼 법해요. 4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이런 거 고려해볼 법한데 3차 함수는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걸로 좁혀놓고 생각하기. 그리고 솔직히 이게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그지? 이 상황으로 생각하고 극대극소를 갖는 경우에 그래프의 개형을 깔아놓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극대극소를 갖는 거네? 라고만 시작하면 이제 끝난 것 같지? 안 끝나. 왜냐면 생길 수 있는 그래프 개형이 무지하게 다양해요. 일단은 한 점과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한 점과 만나는 경우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죠? 오케이? 서로 다른 세 점과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점과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죠? 이거 말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접하는 케이스 있겠죠? 접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보통 이렇게 접했거나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5가지 정도의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까놓고 말해서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는 좀 일반적인 경우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얘기라고 하고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가 매우 특수한 케이스겠죠. 특수한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요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 놓고 물어볼 때는 특수한 케이스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이란 얘기가 아니고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는 특수한 케이스에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딱 나와. 그래서 이건 요령입니다. 요령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좀 더 특수한 케이스. 왜 일반적이라고 하냐면 그렇잖아. 이게 지금 여기서 만난다는 얘기만 했지만 더 위일 수도 있고 더 밑에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어떻게 만날지가 뭐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잖아. 근데 접하는 케이스는 딱 이렇게 접하고 지나가. 아니면 지나갔다가 접해라는 매우 특수한 케이스니까 요걸 내가 특수하다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답들은 여기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딱 한 가지 케이스를 딱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그 얘기만 하고요. 일단 우직하게 가기로 했으니까 우직하게 가볼게요. 우직하게 한 점에서 만나는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점에서 만났다 쳐봐. 그럼 이건 또 두 개로 나뉘어요. 요거 하나만 볼게요. 일단 요거 하나만 볼게요. 지나가는 점을 내가 알파라고 할게. 얘가 y는 fx야. 이렇게 놨다고 치면 gx 어떻게 생겼을까요? gx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gx는요. 밑에는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기울기가 예를 들어 1이었어. 그러면 2배를 할 거니까 기울기가 2가 돼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겁니다. gx가. 이해가세요? 2배가 될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마이너스 2야. 예를 들어서. 그럼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쳐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돼야지. 아닌가? 그렇잖아. 2배 할 거잖아. fx 2배 할 거니. 이런 식으로 좀 더 가파르게 올라가지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건. 가파르게 올라가질 거고 위쪽에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위쪽에 있는 건 fx에다가 알파를 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알파 자리가 만약 0이라면 똑같이 생긴 건 아니고 조금 더 x만큼 더해졌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생긴 거예요. 이해가세요? 만약 0이라면. 0이 아니면 어때요? 0이 아니면 예를 들어 이 자리가 1이야. 그러면 f1 플러스 1이 되는 거. 원래는 1 대입해서 0이 되는 애였는데 그래프가 1 대입해서 0 되는 애였으면 fx 입장에서는 gx는 g1이 f1 더하기 1이 되는 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칸 올라가야죠. 불연속이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알파가 0이면은 불연속인 지점이 생기질 않아요. 그럼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알파 자리는 0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0이 아니면 또 무슨 일이 발생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있지 않죠. 얘가 통하고 튀었든가 밑으로 내려갔든가. 알파 자리가 음수면 여기서 시작했을 거고 알파 자리가 음수면 여기, 알파 자리가 양수면 여기서 시작해서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그럼 보시면 어때요? 불연속인 점 하나 있죠. 미분 불가능한 점은요. 얘밖에 없죠. 미분 불가능한 점 2개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탈락. 이렇게 생긴 애도 마찬가지 이유로 탈락. 해보세요, 이건. 이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파라는 애가 있어. 얘가 0이 아니라고 쳐봐. 2배가 될 거니까 기울기는 좀 가파르게 이렇게 2배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알파 자리가 0이면 여기서 이렇게 이어질 거고. 그지? 알파 자리가 0이 아니면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 1이거나 2거나 3이야. 그럼 1 대입했을 때 1만큼 올라가고 2 대입하면 2만큼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부터 그래프가 시작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불연속이잖아. 불연속 하나는 만족해. 근데 미분 불가능한 건 이 불연속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지 않네. 아이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세 점과 만나는 케이스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오케이? 그럼 이거는 한 가지 내가 아닙니다. 사실은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f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프의 개형이 좀 달라집니다.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몰라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요 왼쪽에 있는 케이스 하나 볼 거고요. 마이너스 2가 요 사이에 음수가 나오긴 나와야 되니까. 그지? 마이너스 2라는 수치도 수치지만 이제 음수가 나왔다는 게 중요해서 여기 있는 경우로 나눠놓고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보자. 이것도 이제 난리가 날 건데 일단 중간에 0이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케바퀴로도 나눠보셔야 돼요. 요거 하나의 케이스도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 나왔잖아. 일단은 요 아래쪽에 있는 건 별 생각할 필요 없어. 구멍 뚫어 놓으시고 구멍 뚫어 놓으시고 뭐 하면 돼? 2배 하시면 돼. 예를 들어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1이라고 치자.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왔다면 이제 1 대입하면 뭐 나와야 돼? 마이너스 2 나와야 돼. 왜 2배 할 거니까. 됐어요? X축 밑에 있는 건. 여기도 2배로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 기형 생각하시면 돼. 그럼 위쪽 생각하셔야 되잖아. 그지? 위쪽 어떻게 할래? 0이 없으면 전부 불연속이야. 만약 0이 없다면. 생각해보자. 만약 여기가 1이고 2고 3이야.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1 더한 거에서 시작. 얘는 2 더한 거에서. 여긴 3 더한 거가 점일 거야. 이해가세요? 다시. 만약에 이 점이 1, 2, 3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y는 fx가 f1도 f2도 f3도 0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gx를 어떻게 정하기로 했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더하기라고 더하기하고 더하기 3 할 거라니까. 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gx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여긴 3이니까 더 올라갔겠다. 여기 더 그래프 생긴다고. 이런 식이라고. 그럼 불연속이 3점이에요. 될 리가 없죠. 하나를 했으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생각을 해야지. 아, 셋 다 0이 아닌 경우는 존재하지 않겠다. 그럼 셋 중에 하나가 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라고 바뀌겠죠. 만약 이 자리가 0이라고 치면 연결은 될 거야. 그지금 불연속, 나머지 하나가 불연속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0이라고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 점에선 연속이 될 건데 나머지 두 개가 불연속일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이 자리를 0이라고 잡았다. 그럼 여기는 0이 날 거야. 근데 그래프가 더 밑에 있겠지. 여기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쯤 됐다고 쳐. 그럼 마이너스 1일 땐 원래 f-1이 0이어야 되는데 f-1 빼기 1이 되니까 한 칸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불연속일 거고 여기도 불연속일 거고. 어쨌든 불연속이 최소 2개는 확보가 될 거다. 문제에서 불연속 하나랬다. 최소 2개라고? 아, 그럼 안 되겠네. 실패. 오케이? 요 경우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가 이렇게 2개의 해가 있는데 얘는 0일 리가 없잖아. 그럼 0일 가능성이 있는 게 그나마 얘인데. 그나마 얘인데. 얘가 0이라고 쳐봅시다. 그나마 불연속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그럼 여기는 2배 됐을 거고 여기도 2배 됐을 거고 위에는 어떻게 돼요? 0이니까 요 다음부터는 연속은 될 거야. 문제는 없어. 그죠? 문제는 없는데 요 왼쪽이 다 어때요? 뭔진 모르겠지만 알파 베타라고 치면은 F 알파 F 베타가 전부 0이란 말이야. Y는 FX에 대해서. 그죠? 근데 이제 알파 대입하면은 F 알파에 더하기 알파를 할 건데 알파가 적당한 음수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실제로 이 밑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있지. 베타 대입해도 F 베타가 될 거기 때문에 F 베타 빼 더하기 베타일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4라고 쳐봐. 오케이? F 마이너스 4가 원래 0이었거든? F 마이너스 3이 원래 0이었거든, 그지? 근데 지금 원하는 G의 마이너스 4는 얼마냐고. F 마이너스 4에서 빼기 4 하는 거란 말이야. G 마이너스 3은 얼마냐고. G F 마이너스 3 한 거에다가 빼기 3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4칸 내려가야 돼, 그래프가. 그래서 불연속 2개 무조건 확보.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최소한 불연속인 점은 2개가 생겨. 그러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불연속 하나인 거랑은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야. 자, 후루룩 지나간 겁니다, 사실. 이걸 원래 일일이 다 해보셔야 돼요. 고민하면서. 시간이 당연히 엄청나게 잡혀 먹겠죠. 그죠? 이 작업을 해보셔야 되고 결론은 뭐야? 아, 일반적인 경우들은 다 안 통했네? 입니다. 그럼 이제 특수로 넘어올게요. 오케이? 특수한 경우로 볼게요. 그러니까 3차 함수 유추 문제가 왜 어려운지 느낌이 오시죠? 이 짓을 해야 돼요. 이 짓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놀랍게도 있잖아. 연습이 되긴 돼. 연습이 되긴 돼서 요령도 생기고 자 이제 개특수한 경우만 2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요런 꼴일 수 있고요. 그죠? 이렇게 접했거나 혹은 요렇게 접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접할 수 있겠습니다. 요 경우를 먼저 볼게요. 요 경우를 먼저 보는 이유가 뭐냐면 마이너스 2가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여기밖에 없어. 그지? 이 중간에 마이너스 2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하기 좀 편해. 얘는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어디쯤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2개를 해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할게요. 일단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 이제 마음이 생기죠. 아 제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는지 봅시다. 자 기존의 그래프는 어때요? 일단은 요 밑에 있는 건 2배 하기로 했어. gx는. 그죠? 위에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연속이 될 거야.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 We are the world 이렇게 올라갈 거야. 이 자리가 0이면 붙어 있는 거고. 오케이? 이 자리에 알파라는 지점이 있고 뭐 베타라는 지점 요거는 사실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하나의 함수야. 0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다항함수에다가 x가 더해진 셈이라서 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하나의 다항함수가 될 거야. fx 플러스 x라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게 뭐야? y는 fx 플러스 x라는 새로운 함수일 거야. 그래서 문제가 없어. 이 자리를 난 일부러 0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0으로 생각해버리면 어때요? 연속돼요. 모두 연속이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한 점에선 불연속이랑 또 일치하지 않아. 그 다른 걸로 잡은 겁니다. 어때요? 그래서 불연속이 되게 일부러 알파가 0이 아닌 그래프의 개형을 대충 한번 그려봤어요. 어때요? 어때요? 불연속은 하나 맞지? 미분 불가능한 건요. 2개예요? 하나밖에 없죠. 아, 또 실패야. 아우, 쟤 언제 성공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거. 3차 함수 유출하는 게 이런 겁니다. 아. 자, 요거부터 봅시다. 또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는 경우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0이 어디 있을까요? 0을 이 둘 중에 하나를 0을 주셔도 되고요. 안 주셔도 되고요. 그죠? 둘 다 0이 아니라고 하면 망하는 거 뻔히 보이지 않겠어요? 그죠? 일단 둘 다 0이 아니라는 가정을 해볼게. 그러니까 요 자리가 알파고 요 자리가 베타인데 둘 다 0이 아니야. 뭐 예를 들어 얘는 뭐 1이고 얘는 뭐 3이고 뭐 이렇게 된다 쳐. 오케이? 그렇게 된다 쳐. 그럼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밑에 쪽은 일단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는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지?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 요 자리 알파고 베타였잖아. 그러면 밑에 쪽은 그냥 2배
2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2배 하는 거고 위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더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망한 거 보이시죠? 왜? 불연속이 2개잖아. 이해가십니까?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연속이 돼야 될 텐데 둘 다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망할 거예요. 올라가 버려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버리시고 둘 다 0이 아닌 알파랑 베타가 둘 다 0이 아닌 상황은 무조건 불연속 2개 나올 거다. 안 되겠다. 둘 중에 하나를 0이라고 보자. 알파가 0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오케이? 알파가 0인 경우를 먼저 보시면 그래프가 알파가 0이면 0 더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져서 2배가 될 건데 어차피 0 넣어서 F형일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연속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베타죠. 베타에서는 점프 한번 뛰겠죠. 이렇게 생겼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불연속 하나는 만들었어. 근데 또 문제는 뭐야? 미분 가능이 하나밖에 없죠. 이게 또 문제인 겁니다. 아 개빡치네. 그지? 다른 경우 그러면 이제 베타가 0인 경우 접하는 부분 말고 안 접하는 부분이 0인 경우를 또 생각해 봅시다. 안 접하는 부분이 0이야. 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요 자리가 알파였는데 일단 알파가 혼자 통 튀겠죠. 나 0 아님 이러면서 나 알파 더할 거임 이렇게 되니까 여기 구멍이 뽕 뚫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고 지 혼자 이렇게 gx가 생겼을 거고 그럼 여기서 0일 거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불연속 하나 확보 끝. 미분 가능은요. 미분 불가능이긴 한데 요거는 모르죠 사실은. 왜 몰라? 왜 모르겠니? 가만 생각해봐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세요. 자 기존에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밑에가 얘는 어때요 지금? 밑에는 2배가 됐어. 그러니까 요 베타라는 자리가 0이야. 베타라는 자리가 0이 됐는데 여기에서 2배로 올라갔어. 근데 그 다음부터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냥 더하기 x인 거잖아. 이해 가십니까? 그럼 더하기 x 한 거랑 2배 한 거랑 미분 계수가 같아? 이걸 따지자는 거죠. 됐습니까? 어우 힘들다. 근데 요건 따져볼 이제까지는 아예 가치가 없었는데 지금은 미분 불가능할지도 몰라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줄 수 있어? 야 만들어 보자. 뭘 만들어? fx가 그럼 이건 가능성 있다.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잖아. 그지? 알파일 때 내가 접한다고 했는데 그 새끼일 때는 어차피 접할 거니까 x-알파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고 그지? 그리고 x라는 인수 하나만 더 있다고 치면 되잖아. 이 새끼가 베타야. 됐습니까? x-베타가 된 거예요. 이 녀석에 대해서 뭘 따져보자?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보자가 되는 겁니다. 0에서 미분 가능한지 체크해보자. 그럼 이렇게 이라두면 gx가 어떻게 정리됩니까? gx가 둘로 쪼개지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다가 x 더하는 거. 즉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 더하기 x 하는 녀석으로 보실 수 있는 거고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거 2배 한 거, 요거 2배 한 거가 되는 거죠. 2에 x-알파의 제곱 곱하기 x가 되는 거죠. 됐어요? 미분한 다음 0 대입해를 하자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나오겠죠. 걔네들이 같은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걸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작업을 하시면 된다. G'X는 그래서 위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미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다. 이렇게 하나 하고 뒤에 거 그대로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x-알파의 제곱 될 거고 더하기 1일 거고 이 상태에다가 0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 또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만 미분하면 되니까 4의 x-알파의 x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2의 x-알파가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다가 뭐 해라? 0 대입해서 같은지 확인하자. 같아지면 안 돼. 같아지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같아지면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0을 대입해 보시면 위에 거 0 대입합시다. 날라갔죠? 그죠? 제 남았죠? 그럼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죠. 더하기 1이죠. 좌미분계수. 오케이? 이게 우미분계수겠다. 우미분계수. 여기다가 0 대입하면요. 여기다 0 대입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의 2배지. 됐어요? 얘가 같지 않으면 돼.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같지 않으면 돼. 그럼 와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득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잠깐만. f-2가 마이너스 2라며.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근데 먼저 할 걸 알파 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지? 그러니까 요 그림이라면 f-2가 마이너스 2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2 나오면 이게 1 돼야 돼요. 그죠? 따라서 알파 자리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알파 자리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F-2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그게 마이너스 2니까 이게 1이란 얘기니까 그럼 알파에 뭐 대입하면 됩니까? 마이너스 3? 가능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말고 또 뭐 있죠? 마이너스 1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알파 자리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알파 자리는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어때요? 마이너스 1은 어때요? 같아지죠?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지. 미분 가능해지는 거지. 내가 미분 가능하면 안 된다며. 얘가 미분 가능. 그러니까 얘는 탈락. 그럼 요거는요. 마이너스 3 넣으면 어때요? 같아져요? 안 같아지죠? 찾았다. 내 짝꿍 찾았다. 된 겁니다. 그래서 fx를 뭐라고 놓을 수 있다? 결론 빠바박 해주시면 fx를 뭘로 놓을 수 있다?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곱하기 x인 걸 찾은 거예요. 6 대입하면 답 나왔어요. 끝.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런 게 3차 함수 유추예요. 오케이? 요런 게 3차 함수 유추입니다. 무슨 컨셉인지 아시겠죠? 경험 삼아 한번 본 거고요.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